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이 판넬에다가 네. 2020년도에 좀 유망할 것 같은 혹은 이끌어갈 것 같은 테마라든지 아니면 뭐 키워드 편하게 쓰신다면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주셨으면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곽지문 파트너는 2차 전지 쓰셨고요. 안인기 파트너는 앞날이 훤해요. 바이오인가요? 요거 글자 보여요, 이거? 7? 네. 네, 앞날이 7훤해요. 무슨 얘기죠? 어쨌든 네. 사과랑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약간 우리 봉준호 감독 네. 이 수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우리 곽지문 파트너의 2차 전지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곽지문 파트너가 생각하는 가장 핫한 테마는 2차 전지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오늘 일관되게 자꾸 2차 전지 제가 말씀을 드리죠. 네.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제가 파케지 혁신이다 그런 얘기도 했고 2020년대는 전기차의 시대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앞으로 반도체보다도 더 커지는 산업이다. 반도체를 이제 우리 그 경제가 가장 좀 비중도 높고 이걸로 좀 먹고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커지는 것이 2차 전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전기차가 미국에서 그 판매 비중이 한 3%좀 됩니다. 3%. 네. 3%라는 얘기는 우리가 잔해 물이 반 찼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해 지금 3%밖에 안 차 있는 거예요. 앞으로 97% 찰 겁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6%에서 많이 팔 때는 한 8% 정도 월 판매량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지금 그 전기차는 쭉 좀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데 작년도부터 유럽에서 급격하게 지금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유럽이 유럽 3분기 때 전년 동기 비해서 44% 급증. 전년 동기 대비해서 유럽이 네. 지금 전기차가 그 법으로 이제 뭐 내연기관 자동차 못 만든다 이런 거 막 나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제 또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태리가 여러 가지 좀 규정을 까다롭게 하면서 이태리에서 또 이제 전기차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다 그래요. 보조금도 주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진짜 전기차의 시대가 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화학회사들이 그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뭐 재료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그와 더불어서 판매도 많이 늘고 있다. 또 이번에 코로나19 네. 이것도 지금 이제 신종 뭐 어떤 바이러스, 뭐 신종 독감, 신종 뭐 그런 건데 네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 환경 문제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기가 나쁘고 환경이 나쁘니까 폐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폐에 대한 문제니까 호흡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환경 관련 문제들이 좀 커져갈 것이고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이 전기차라든가 이런 환경 문제 쪽으로 많이 집중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져서 2020년대 10년 동안은 우리가 전기차로 2차 전지로 먹고 살자. 그래서 킹 오브 킹은 2차 전지다. 그렇게 최소 말씀드립니다. 2030년까지는 네. 전기차가 시장을 좀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신데 이 전기차에 대한 또 다른 의견, 다양한 의견 뭐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인기 대표님 전기차에 대한 뭐 다른 의견이나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차가 지금 2030년까지 끌고 갈 것이다. 네, 저도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한번 이 주도주로 부각되면서 올라가게 되면요. 거의 한 2년, 3년 동안 거의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2차 전지는 뭐 거의 다 모든 국가에서 다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인 면에 있어서 전기차는 계속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김종엽 대표님의 전기차에 대한 테마. 뭐 테마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전기차에 관해서 뭐 어떻게 2차 전지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뭐 당연히 2020년도는 전기차의 대중화의 원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번 뭐 말씀을 드렸고 사실 많은 그 내연기관차 업체들이 작년도 재작년도쯤에 선언을 했습니다만 2025년 이후에는 안 만드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특히나 우리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는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관련된 이슈는 이미 뭐 시작이 돼가지고 테마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산업으로 지금 이미 발돋움을 하는 상태고 우리 곽지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뭐 2030년도쯤이 정점이 될 수는 있을 건데 그 후에도 사실은 거의 뭐
40-50년 정도를 이끌고 갈 어떤 장기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두 분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인 평가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두 분 또 선택하신 뭐 이야기가 2차 전지에 관한 부분인가요? 저는 아까 이제 앞날이 훤해요 말씀드렸죠. 네, 이 7이 뭔가요? 네. 7가지. 앞날이 훤한 이후 7가지? 아니 그 7개의 섹터. 아, 7개의 섹터. 네. 그래 궁금해집니다. 그냥 막 또 열거하는 거죠. 네, 첫 번째 네. 2차 전지. 2차 전지. 두 번째 비메모리. 비메모리. 세 번째 5G. 음. 네 번째 컨텐츠. 다섯 번째 휴대폰 부품. 네. 여섯 번째 인공지능. 일곱 번째 자율주행. 정부 정책이랑 거의 똑같이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현재 실적 좋고 네, 네. 성장성 좋고 지금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점진적인 상승. 네. 그러면 근데- 대표님이 예상한 부분에서 빠진 것도 있나요? 이게 사실은 7가지 앞날이 훤한 테마나 뭐 어떤 업종들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 아쉽게 이게 좀 빠졌다 하는 부분도 있나요? 아쉽게 빠진 거요. 뭐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네. 그 다음에 정부 정책주. 예를 들면 뭐 정치인맥주. 네네.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 네. 그런 게 또 빠졌네요. 그런 게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도 일단은 뭐 2차 전지랑 같이 가긴 하는데 약간 2차 전지보다는 약간 후발주자 정도. 네,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여기 7가지 중에서 대표님이 생각하는 2020년을 끌고 갈 뭐 섹터라든지 뭐 테마 어떤 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 여기서 다 좋은데요. 저는 포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래요. 후공정, 시스템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쪽이 그래도 모든 산업을 아우르는 4차 산업 기본의 이 IT, 부품 IT 소재, 또 이 후공정, 시스템 반도체가 반등, 상승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주도요. 네. 네, 비메모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5G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비메모리 쪽을 긍정적인 전략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비메모리에 관한 좀 이야기를 좀 축소해서 비메모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곽지문 대표님은 비메모리 반도체 어떤 의견 갖고 계시나요? 그 이제 전기차 있고 또 자율주행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자율주행차 쪽에 그 가장 핵심이 또 비메모리 그렇죠. 쪽이에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이런 데서 이제 메모리는 장악을 했고 그다음에 비메모리가 우리의 그다음 이제 공략 그다 그냥 많이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가 확실히 성장할 것은 확실하고 그런데 이제 그 비메모리 쪽에서 지금 5G라든가 또 비메모리, 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냥 같이 맞물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자동차 혁신이 일어난 거 아니냐. 전기차이면서 자율주행차이면서 그게 또 이제 사물 인터넷 5G 이렇게 돼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먹고 살 또 하나의 분야다. 그러면은 2차 전지와 비메모리 중에서 2020년의 승자는 2차 전지도 당연히. 2차 전지. 네. 그렇습니다. 2차 전지와 비메모리에서 2020년도에 제가 아까 7가지 중에서 2차 전지 맨 처음으로 꺼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2차 비메모리 전지. 두 번째. 그래도 저는 2차 전지는 우리 박지문 대표님께서 했으니 저는 비메모리 쪽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 같은 의견 비메모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동엽 파트너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네요. 네, 비메모리 좋고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뭐 지금 정부의 3대 신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비메모리거든요. 하나는 이제 미래차고 하나는 바이오 쪽인데. 네. 예, 그래서 어떤 뭐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판을 깔아놓는 정책 법안들 이런 것들에 이제 힘입어서 뭐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과거 이제 미래 10년 동안 한 150조 이상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청사진이 그려진 상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 올해가 또 원년이죠. 네. 비메모리 투자의 본격적인 원년이라고 시작되기 때문에 기대감은 상당히 좀 충만해 있고 뭐 물론 관련주들은 작년도 이맘때부터 많이 움직였습니다만 2차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본격 도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2020년도 주도는 비메모리 대 2차 전지 선택은 예, 합치면 2차 메모리인데요. 굳이 더 본다 그러면 저는 2차 전지 쪽을 2차 조금 쪽으로? 더. 예. 2차 전지의 거의 뭐 압승이네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동엽 파트너의 키워드 사관왕이라고 쓰셨습니다. 네, 사관왕 그러면 뭐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많이 들으신 용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 시간은 사실 이제 테마라는 그런 거에 좀 맥점을 주고서
테마는 테마다. 네. 테마에 이제 어울리는 걸 좀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사관왕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관련된 움직임을 제가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해보니까 네. 역대급이다. 테마주의 움직임이 사실 뭐 해당되는 종목은 한 10개 안쪽으로 있습니다. 다른 업종이나 섹터나 테마에 비해서는 종목이 좀 한정돼 있다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집중도가 더 늘어났다는 것이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에 나오는 주가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한 3, 4일 살펴본 결과 뭐 대표적인 그 공동 제작사로 들어갔던 뭐 바른손 E&A 같은 종목은 네. 이틀 동안 상을 못 쳤다가 대량 거래를 3일 동안 시연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가뿐하게 상한가를 들어가는데 한 500만 주 거래되고 상한가 들어가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1억 한 2천만 주씩 거래되던 주식이 500만 주에 상한가 들어갔고 바른손이라는 종목은 달랑 40만 주대 그냥 상한가를 들어가 버려서 물량을 닫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이런 거에 사실 뭐 테마주에 집중해서 테마주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지만 테마주라는 건 사실 꿈 자체거든요. 꿈이 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상에서 상을 받으리라고 우리 사실 역사책에 살아있는 나올 상황에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런 걸 경험해 볼 거라고 아무도 꿈을 못 맞습니다. 꿨는데 그게 실현이 됐다는 데 있어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금 시장에 던져준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유무형의 가치를 어느 정도만큼 주가가 발현을 하면 그만큼 채워주는 거냐에 있어서는 우리 뭐 국민들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 전인미답의 상황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해당되는 공동투자사나 관련된 회사의 지분이나 투자한 금액을 보면 아주 일천해요. 뭐 그게 사실 그 회사를 기사회생을 시키고 메가 뭐 회사로 탈바꿈 시킬 만큼은 아니지만 꿈의 어떤 농도가 아직까지는 짙어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연결이 되고 있고 3, 4일 정도 수급을 체크를 해본 결과 굉장히 흔히 말하는 단도리가 좀 잘 돼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런 식으로 좀 물량을 많이 흡수를 한 상황에서 유동 물량이 많이 이제 잠겨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상외의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하루였고 이게 뭐 여러분들에게 무분별한 테마주에 대한 어떤 뭐 투자라든가 이런 걸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테마가 생성이 됐거나 우리 앞에 닥칠 때 그게 좋든 안 좋든 호재든 안 좋은 재료든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 하는 걸 이번 그 사관왕 테마를 통해 가지고 한번 목격을 제대로 했다라는 차원에서 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뭐 아카데미에서 오스카상 작품상을 받은 것도 대단하고 감독상 받은 것도 대단하지만 저는 칸에서 황금종려상 받은 것도 굉장히 또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네. 일각에서 그 기생충을 재개봉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그 관련주들이 그 재개봉의 효과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관련주가 사실 재개봉 여부와는 상관없이 뭐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흑백 버전이 나온다고 하고요. 어.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드라마로 만들어져 가지고 장편으로 소개가 된다고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한 5개인가 6개로 시작된 상영관이 지금 500개로 늘었다가 200개로 줄었다가 최근에 이제 상 받으면서 1000개대를 넘어섰는데 2,500개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마 지금 그 전에 얻었던 수입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부가적으로 창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희길 파트너께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2020년도 우리 한때는 엔터 관련주들 굉장히 네. 핫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중국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약간 주춤하는 부분 그리고 또 사회적인 이슈 악재라고 봐야겠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하시면서 2020년대 우리 엔터주들 어떤 흐름을 보일 것 같은지 그리고 정말 예전의 그 모습을 다시 찾으실 것 같은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엔터주 관련해서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엔터주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코스닥의 주도주 역할을 했다가 작년에 이 한일 갈등이 연출되면서 좀 실적 부담이 좀 있었고 또 중국과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또 우려감으로 최근에도 흔들림이 있었지만은요 지금 의외로 버티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콘텐츠, 게임, 문화, 그 다음에 오락,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쪽 이쪽은 지금 뭐 이 메모리, 비메모리, 뭐 5G 이쪽에 버금가는 지금 향후에 한국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 산업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실적이 조금 부진해가지고 당장에 메이저의 매수가 없기 때문에 좀 누워있는 상황이지만요. 언제든지
악재가 해소되는 시점이라면 충분히 치고 올라가는 주도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무조건 높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곽시문 파트너께서도 문화 콘텐츠 관련주에 대해서 아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1, 2부 안에서 2020년도의 문화 콘텐츠 혹은 뭐 엔터주,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도 좀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웹툰 쪽으로 굉장히 그 네네. 미국이나 일본 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웹툰이라는 게 하나의 스토리거든요, 스토리.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음악 이런 거 뭐 그런 쪽이었는데 이제는 스토리 뭐 영화 뭐 이런 것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성장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아까 제이 컨텐츠나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테마, 업종이라든지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1등은 2차 전지다. 결정은 되겠나요? 당장이 제일 좋아요. 당장에 제일 네. 좋은 건 2020년 그래도 2차 전지다. 이렇게 한번 결정을 해보면서 자 이제 종목을 한번 만나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그 하나씩 테마 속에 있는 종목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꼭 지금 얘기했던 테마 속의 종목이 아니라 2020년도 테마 속에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네, 먼저 곽지문 파트너는 역시 2차 전지네요. 첨보 종목 선택해 주셨고요. 안인기 파트너는 비메모리입니다. 역시 네페스 선택해 주셨고요. 김동현 파트너는 5G 관련주입니다. HFR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곽지문 파트너의 첨보 만나보고 갈까요? 네. 네. 2차 전지인데 시가총액이 7,900억 정도 됩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가총액 좀 부담은 있어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첨보도 많이 올라와서 어찌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항상 보면 말이죠. 옛날에 바이오라든가 뭐 인터넷 시대라든가 이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때부터 밸류에이션이 제기됐던 때부터 훨씬 더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워낙 이번에 강한 모멘텀이라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갈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첨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 세 가지 소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LCD 시가객, OLED 소재, 반도체 공정 소재, 그다음에 전해질, 이게 전해질이 가장 핵심이죠. 네. 전해질이 가장 빨리 성장하는 쪽이고 전해질, 전화액 첨가제 여기다가 이제 의약품 또 중간재 또 있어요. 의약품, 그러니까 의약품 재료가 되겠죠. 그쪽도 있는데 모두 다 좀 잘 나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의 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이 좀 있는 기업이라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첨보. 자, 첨보에 대한 평가 점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파트너께서는 1점부터 10점, 10점 만점에 첨보 과연 몇 점을 주실지요. 자, 하나, 둘, 셋. 역시 높은 점수 9점, 9점, 8점. 8점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8점을 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어이없으시겠지만 네. 회사 이름이 첨보잖아요. 네. 첨보 중에 밸류에이션 평가가 거의 한 900보 정도는 된 것 같아서 100보 정도 남았으니까 약간 좀 할인을 해서 만보를 줬으면 그래요. 좋습니다. 저까지 여기서 농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네. 높은 점수의 첨보 확인해 봤습니다. 점수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네. 뭐 2차 전지가 1등이니까요. 자, 좋습니다. 다음 안인기 파트너의 비메모리 관련 네페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3대 정책은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지금 메모리 쪽은 지금 시장 규모가 1,658달러 정도고요. 8억 달러.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은 3,109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메모리 시장보다는 사실 비메모리 시장이 좀 더 큰 시장 앞으로 성장성은 부각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비메모리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종목들을 쭉 보니까요. 많이 올라왔어요. DB하이텍 파운드리 관련주 지금 저점에서 거의 한 3배 이상. 테스나 또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TSE, 한미반도체, 또 LB세미콘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덜 올라온 종목, 고점에 있는 종목들 소개하기 좀 그렇고요. 네페스란 기업인데요. 지금 스마트폰용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데 기술력 굉장히 좋죠.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로서 연평균 한 67%대의 고성장을 이어지고 있는데
23년까지 상승, 그러니까 실적 개선과 영업이익 개선이 가능하다는 그런 또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바닥권 탈피 국면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N자인 패턴의 상승, 전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무인기, 또 지능형 로봇, 스마트 팩토리 등등의 모든 관련주의 대장이 비메모리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넷패스가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넷패스에 대한 평가 점수도 저희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메모리 관련 종목 넷패스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동현 파트너는 오늘 점수가 저에게 후하신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아까는 두 분이 감사합니다. 9점이고 혼자 8점이었는데 지금 반대로 두 분이 8점이시고 혼자 9점이십니다. 9점의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안인기 대표님의 말씀에 네. 쇠뇌됐어요. 오, 그래요? 어떤 부분이 가장 세뇌가 되셨나요?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에 연관되는 부분을 이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도움이 좀 많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지금 뭐 테마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산업으로 이전되는 것과 거의 진배 없는 그런 정도의 경로를 갖는 거의 7대 지금 뭐 산업적인 테마도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골고루 봤을 때 그리고 넷패스가 또 저랑도 인연이 꽤 있었던 종목이라서 흐름을 뭐 너무나 정확하게 짚어주셨지만 작년도에 굉장히 큰 슈팅이 나왔고 네네. 잠깐 멈칫하다가 이제 뒤늦게 또 발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위치라서 굉장히 높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파트너의 넷패스 또한 굉장히 높은 점수 8점, 8점, 9점 만나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동현 파트너 5G 관련주 HFR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그러면 이거 작년에 굉장히 시세 나가지고 이제 한물 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겠는데 작년에 맞습니다. 굉장히 큰 시세가 났고 작년도에 굉장히 큰 슈팅이 나왔던 대표적인 코스닥 종목 중에 뭐 누구라도 다 기억을 하실 만한 뭐 KMW라는 대표적인 종목을 양산했던 쪽이 5G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우리 곽지문 대표님이나 뭐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안인기 대표님이 여러 개 말씀해 주신 그런 뭐 로봇이라든가 AI 뭐 이런 것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5G가 연결이 안 되거나 진짜 실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다 나머지 언급하신 수많은 그런 섹터와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모든 것들이 5G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들이다라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작년에 상용화를 처음으로 시작한 우리나라 필두로 해서 이제 뭐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 그리고 미국은 하반기 중국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면 5G의 본격적인 글로벌 어떤 성장세는 올해부터 진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리얼 5G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도 올해 말 정도에 아마 도입이 될 거고 새로운 광역 주파수대가 도입이 되면 지금 쓰고 있는 5G 폰 못 쓰거든요. 네. 진짜 속도 빠른 5G를 느끼려면 새로운 폰으로 다시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진짜 리얼 5G는 아마 내년도 한 내후년도쯤에 가동이 된다고 보면 지금까지 들어갔던 장비 투자도 물론 훌륭하지만 앞으로의 장비 투자에 있어서 참여하는 장비주들의 수혜는 진짜 아직 많이 남았다는 차원이고 작년도에는 KMW가 1등주였다고 하면 작년 말부터 그 대장주의 역할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물론 열심히 올랐지만 그만큼 오르지 않았던 쪽에서 올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HFR이 네. 부각이 되고 있고 뭐 제 의견은 아니지만 오늘 공교롭게도 나온 증권사 모 리포트를 보면 현재 지금 가격대가 36,000원대인데 무려 57,000원을 제시하면서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매수 의견을 내는 리포트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리포트 나올 때가 항상 꼭지긴 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굉장히 큰 업사이드를 준 리포트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며칠 전에 그 미국에서 T-모바일과 스프린트라고 하는 대형 통신사의 합병이 승인을 받았는데 네. 그 회사들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HFR이라는 그런 내부적인 분석들을 좀 본바를 참고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5G의 뉴 대장은 HFR이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